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성과 백악관 NSC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한다고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날 곧바로 해외에서 금지된 물품을 조달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인 2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또한 2023년도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국무성은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구탄하고 있습니다. 브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인신매매 퇴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신매매 보고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성공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각 국가들이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인신매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디 다이얼 국무성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사무국 대사는 미국은 인신매매 근절에 전념하고 있다며 인신매매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중국은 2023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고 신디 대사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자 인신매매와 관련해 미국은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가장 큰 이유는 보고서가 진단 도구이자 외교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와의 계약 중에 이것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얻고 모든 국가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TIP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타이어 3 그러니까 3등급에 넣을 것입니다. 최하의 계층입니다. 또한 GI 말씀대로 그들이 인신매매 정책 또는 패턴에 관하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실제로 나쁜 관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러티브는 중국이 특히 우이그르족, 카자흐족, 윤리적, 키르기르족에 대한 지속적인 자의적 구름을 통한 강제노동의 정책 또는 패턴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공급망이 깨끗한지 또한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한 정부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사용하여 수용국의 강제노동을 잠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에서 이것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NSC는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대한 위반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I would say that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Japan, 저는 미국이 이 지역의 동맹국인 일본과 대한민국과 함께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세계에 가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2명의 북한 개인에게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이 책임을 지도록 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브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중국에 있는 그의 카운터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이 제기할 정확한 문제를 미리 언급하지는 않지만 장관이 다약한 양자 문제, 지역 안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취한 조치와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우려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즉시 미 재무성은 2명의 미사일 개발을 한 북한인을 제재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백악관과 국무성이 유엔 안보리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아직 회의 소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국인 3등급 판정을 받았고 어떤 연예인과 한국은 2등급 리스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인신매매국 리스트에 올려진 5명을 하루속히 없애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잘 지내시지요? 네. 예. 자, 오늘 국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또 갔죠. 그런데 이 중국에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을 간 데 대해서 미의회 상하원 의원들도 아주 굉장한 성토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민주당 지금 또 여당이 지금 중국 그 대사가 막말을 해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를 갈 때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의 의도적 막말, 네네. 의도적으로 중국을 대변하는 그러한 북한 발언을 이재명을 불러놓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경솔했다. 음흠. 중국 대사 그런 얘기할 때 대한민국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솔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더 씌워진 그러한 사법 리스크 또 민주당의 돈봉투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 부분에 있어서 등파를 마련하려 했는데 역효과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고요. 또 민주당 와서도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내부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차 5명 나갔다가 조용히 나갔다가 들켰죠. 들켜가지고 이런저런 구설수인데 2차에 다시 7명이 갔고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돈으로 그렇게 갔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제가 이용된 국회에 있을 때도 네. 외국을 가면은 네. 우리 국회 예산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예산으로 가는 거지 상대국 특히 중국과의 그 신냉전 시대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 국가의 돈으로 갔다. 네.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고
이 또한 그 반국가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에 돈을 받아가면은 중국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케줄들이 짜져 있을 텐데 그 또한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2차 방문단이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서 티벳을 방문했어요. 네, 티벳의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인권, 민주, 인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티벳 주민들의 중국 정부에 의한 인권 탄압, 네, 또 자유말살 그런 부분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네, 중국 정부가 당연히 티벳 관광을 선전하면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이런 걸 가지고 네, 선전에 이용해 먹을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 그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이래 보고요. 민주당은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상황, 또 종중행위 이러한 그 행위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왜 그 중국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가? 뭐 네. 이해찬 때 뭐 문재인이 중국 방문해서 아홉 끼 중에서 일곱 끼를 혼자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특파원들이 기자들이 갔는데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 이러한 부분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는 이러한 좌파 정권 또 좌파들의 민주당의 지금 행위를 보면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의 괴는 중국 공산당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비굴한 불평적인 중국 돈을 받아서 국가의 돈을 받아서 외교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면요, 지난 주말 아시다시피 백악관에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해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압력 전술이라고요, 중국에. 근데 지난 주말 또 이제 미 상하원에서 아주 집중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의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메카시 하원 의원은요, 자유민주주의에 해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짚었고요. 또 메카시 의원 플러스 상원 의원들은요. 중국이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느냐. 미국하고 그 경쟁 관계에서 그래서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원 마샬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지적한 얘기네요. 지금 중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네, 사드 배치에 따른 그 경제 보복, 네, 의도적인 지금 유엔 안보리에 있어서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제재 음, 반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한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한민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입장들을 하는 게 맞다. 중국은 대놓고 북한 편들기 그렇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 같이 가서 상호간에 뭘 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나중에 문제고 그렇죠, 지금 뭐 중국의 행위는 종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자기들이 강대국이라 생각하고 언제부터 중국이 그래 강대국이 됐습니까? 강대국이라 생각하고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내 한편으로 보면은 공격하는 이런 행위들이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중국도 그런 위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치가 뭐 불과 얼마 됐습니까? 근데 중국이 오만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구선을 건드리고 중국 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불러서 훈시하듯이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윤석열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외교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압력이 세워질 거예요. 그게 이제 대비해서 미국이
상하원이 지난주에 이렇게 전적으로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이 외교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은 집권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그 야당들이 호응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집권당을 행세를 하고 그렇게 나선다는 것은요. 보기상도 좋지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상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이번에 같은 목소리로 중국을 질타한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블링컨 장관이 지금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21일까지 중국 방문인데 중국 방문도 사실은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보여주기 식이다, 뭐다, 지금 말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게 하나의 모습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다만, 오픈 채널을 해서 좋은 이들은 나쁜 이들은 특히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픈 채널에서 야, 너희 북한에 대해서 너무 편들지 마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지금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어떤 문제 해결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브링컨 국무장관하고 청강 중국의 국무위원 네, 외교장관하고 8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그 대화할 수 있는 장만 열어놓고 어떤 기본적인 뭐 합의라든지 이런 건 힘들다. 단지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마라.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청강 외교부장이 강하게 얘기했고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어, 미국 또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강하게 자유우방 국가들하고 강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그러나 자기 입장들을 분명히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양국 간의 그 외교부 장관 간의 그런 회담이었 이렇게 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중 간의 외교부 장관의 이러한 국무장관의 외교부 장관의 만남 자체는 저희들은 좋은 일이다 이래 보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 우리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양국의 양국 간의 관계 흐름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과 북한, 아니, 중국과 미국은요, 어차피 얘기는 해야 돼요.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났을 때. 경쟁은 하되 분쟁은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린 토킹이 계속 열려 있다. 토킹하면서 또 고쳐 나갈 건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국과 중국은 계속 경쟁은 할 거예요. 경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뭐 니랑 나랑 전쟁을 한다 이런 거는 피하자 이런 건데 이 타이완 문제에 딱 와서는요. 이게 서로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국무성 대변인한테. 아니,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이 내정 간섭할 경우는 우리 대화 안 하겠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중국은 사실상 한국에 대해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할 것이냐니까는. 중국은 뭐 하나의 중국이라 해가지고 대만을 자기 나라로 보고 뭐 미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뭐 5년 내에 침공, 6년 내 침공, 10년 내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그렇죠. 이러한 가설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고 대만 독립은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확고부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국이
중국 국내 정치에 대한 대만 문제란 티벳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국은 알레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한국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정 일개 간섭. 국장급밖에 안 되는 국장급밖에 안 되는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제1야당 대표를 훈시하듯 가리키듯 외교적인 언어가 아닌 그런 감정이 섞인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러한 내정 간섭을 미국한테 자기들이 요구하면은 상대국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내정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하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단지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에 이 혼란을 가져올 위기를 가져올 상황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은 뭐 신냉정 시대에서 중국, 러시아, 또 이 북한 이런 그 삼국 간의 커넥션이 되지만은 편으로 봐서는 그 군한의 전쟁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저는 이제 막바지라고 이래 보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길이 뭔가. 음, 중국이 미국과 저렇게 계속 저항을 해가면서 싸울 거냐?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보는 게 러시아가 돌아설 거예요. 네. 전쟁이 끝나면은. 그때 됐을 때 중국은 또 북한과의 관계 외에는 고립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외교 정책 정책에 대한 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또 우리 한국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무시한다든지 국가의 그 국격을 또 국격에 대해서 도전한다든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난 주말 목요일 날 저기 2023년도 인신매매 근절 퇴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무성에서. 근데 북한이 제일 꼴찌 3등급으로 10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도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중국도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한국이 3등에서 2등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이 그 인신매매국 리스트에 있어야 합니까? 왜 그래요? 지금 한국 내에 있어서의 인권에 대한 특히 이제 그 네. 사회적 병리에 있어서의 살인 문제라든지 이런 조폭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뭐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 국가적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뭐 야당의 엄청난 그런 로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이제 저들이 볼 때는 야당에 대한 탄압 뭐 이런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북한은 지금 뭐 어린이들에 대한 노예 착취, 그다음에 3, 40만 명에 대한 그 정치범 수용소, 또 노동 착취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제기된 건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소식통들에 전해주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제외한 여러 군데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릿고개가 진짜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굶어 죽는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에 몇 개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한국과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 김정은 체제가 미사일을 뭐 이틀에 한 번 몰다고 쏠면서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그것이야말로 반인권적, 음, 그 인권적 행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하루빨리 이 전쟁 도발에 대한 핵 보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떤 지도자도 국민을 굶어 죽이는 지도자는 그는 해변 폐악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생각들은 좀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외신을 통해서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행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꽃제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이 발끈하고 우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 WHO, 그 아시죠? 세계 보건기구에 북한이 지금 의사결정 집행국 이사로 지금 그 선출됐지 않습니까? 이런 그 독재 국가이면서도 국민들을 아사장에 넣고 아주 연약한 건강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아주 연약하고 저질인 나라에 그 수장을 갖다가 세계 보건기구 집행이사국장으로다가 선출된 거에 대해서, 이사국으로 한 거에 대해서 미 의회는 발끈하고 나섰어요. 왜냐면은 미국 분담금을 중단해야 한다면서요. 북한 회원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면서 이 국무장관한테 서신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뭐 WHO의 이사국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아사자 속출 문제로 봐서 사실 그 보건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 의회에서 그 네.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압박을 넣는 것은 좋다고 그렇죠. 보고요. 예.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유엔 제재 자체가 이제 무력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뭐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네. 러시아가 무기 제공을 빌미로 식량 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그때 지금 유엔을 통한 북한의 제재는 이제 어렵다 이래 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카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처리한다든지 예, 예. 또 여러 가지 그 동맹국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북한의 선박이 러시아의 국동 항구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지금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도 지금, 배치하고 한다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양안전이 지금 아주 긴장돼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지난주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두 발을.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 핵 추진함 미시간호 잠수 추진함이 지금 입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라든지 핵 추진함이 지금 계속 빨리도 지금 아주 스피드하게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핵 잠수함이 미시건호고 네, 미시건호에 2,500km를 발사할 수 있는 토크 미사일 있잖아요. 네, 그런 미사일이 이제 16발이나 장착되어 있는 그러한 핵 잠수함이 이제 부산으로 입항했잖아요. 16일 날. 네네, 네, 뭐 워싱턴 선언에서 음, 이러한 전략 자산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워싱턴에 나와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핵잠수함이나 그러한 항모들이 전략 자산들이 한국의 훈련을 위해서 전개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친북 인사들이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굳건한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한 그런 이행, 음, 전략 자산에 대한 전개, 이러한 부분들은 북한의 도발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은 사실은 이러한 그 자산들, 핵 자산들,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면 초비상이 걸리죠. 그렇죠. 북한, 김정은 측은.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기 전까지는 음. 이러한 그 워싱턴 선언에 담은 뜻을 제대로 인정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그런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북한이 유엔에서 아주 정당성을 이제 핵 보유국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엔에서 한국과 북한 또 미국 간의 그 한바탕의 좀 요란한 핵 보유국에 대한 요란한 이슈들이 지금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로 인정이 안 되는 한국에서도 예.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고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벨라루스에 전략 전술핵 배치를 하듯이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인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의 주도의 하에 주도적으로 전술핵 배치의 문제점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북한 핵은 CVID 식의 폐기가 맞지. 음흠. 북한 핵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예, 보유국 절대 안 된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